예,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20년 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중앙선관위가 대한민국의 내전을 갖다가 부추기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공감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중앙선관위는 사실 중앙선관위도 이미 문재인 사람들에서 장악됐어요. 중앙선관위원장은 아시겠습니다만 대법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중앙선관위원회 회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은 조혜주 씨라고. 이 사람은 사무총장이죠. 사무총장이 아니죠. 선관위원? 선관위원입니다. 선관위원인데 이 양반은 선관위에서만 1급 상당까지 공무원 생활을 했고, 그다음에 2017년 대선 당시에 문재인 대선 캠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것도 참 있을 수 없는 일을 또 하는 거. 이 사람들이면 워낙 이제는 그 작년에 기억 안 났어요. 작년 1월달에 국회에서 그렇게 야당이 반대하는데 우격다짐으로 통과시켰잖아요. 그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거는 네. 국회 과반 의석을 네. 1+4든 뭐든 네. 하여간 되면은 네.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라는 걸 야만적인 걸 보여줬는데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게 선거. 네. 이 선거라는 게 일종의 심리적 내전이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격앙돼요 사람들이. 네네. 그리고 지금 그 선거 끝날 때마다 네. 근거도 없는 네. 우리 선거 현장을 지켜본 우리들은 터무니없다 그러지만 네. 개표 부정이 있었다, 컴퓨터 부정이 있었다, 컴퓨터 조작이 있었다, 구로구청 뭐가 있었다, 방어하고 난리 지금 났잖아요. 그런 그때. 것도 네. 위태위태로 온 거지만 네. 그나마 중앙선관위가 네. 그 중립적 위치를 잘 지키면서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진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네. 문제 제기, 네. 근본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렇죠. 국민의 주권을 결정하는 게, 자, 민주공화국에서 네. 국민의 주권을 어느 정당이 맡느냐라는 것들은 이 선거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총칼 들고 상대편 때려 죽이고, 네. 적대 세력 없애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고려 왕조 죽이면 이제 조선 왕조가 되고 하는 건데, 네.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될 수 있는 그 심판관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 거예요. 심판들. 그건 원론적인 원론적인데 말씀이시고, 지금 현재 중앙선관위가 하는 일은 뭐냐니까 여기 보면 민주당 쪽을 위해서 보면은 자유한국당이나 야당 갖다 태클 걸고 심판이 뒤에서 한번 머리 땡기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의도적으로 발로 차라고 주장해주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니까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 비례제 못 쓴다. 자기들이 보면 저질러 놓은 게 뭡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정당 방위로 자유한국당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그거 처음엔 된다고 창준이 받아주었다가 최종적으로 얼마 전에 안 된다고 얘기했고, 어젠가요? 어제는 보니까 이제 창당을 하려면은 이 창준이 산하에서 이제 각 5개 도당별로 창당 대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창준이와 나중에 정당은 또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이름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비례한국당 도당 창당 서류를 내니까 안 받아준 거예요, 처음엔. 그러면 결국 보면 비례한국당 안 받으니까 보면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또 다른 대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저는 거예요. 그까지는 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이 있었는데 그걸 이어받는 더불어민주당도 네. 허가해준 선관위가 네. 비례한국당 자유한국당 이거를 안 해준다는 거 오케이. 그건 1차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자는 이 어거지 선거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네.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대응을 하는데 네. 이 대응을 중앙선관위에 나서 가지고 민주당을 대행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은 이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전을 선동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경고하고 싶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민주당 총무업잖아요. 그러니까 조모식이라는 자를 조혜주. 시킨 것 자체가 중앙선관위의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할 거라고 해서 우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했고, 네네. 그 친구가 주도가 돼가지고 지금 자유한국당에 불리한 판정을 한번 내렸고, 네. 지금 축구 경기에서도 휘슬 한번 잘못 부는 거 가지고 큰 지금 사단이라고 하는 판에, 네. 제가 이게 내전을 니들이 부른다라고 해서 우리 애청자분들이 설마 그러냐 그러는데,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지금 선거 끝나면 내전이 일어나는 게 상례적인 겁니다. 이게 설마 그래? 제가 2013년에 네. 케냐를 방문했었는데 그 케냐 총선에서 우후루 케냐타 현 대통령이 네. 대통령 당선이 됐어요. 네. 이 사람이 조모 케냐타, 케냐의 국부를 올린 조모 케냐타의 아들인데 네. 이 사람이 해외를 못 나가요.
ICC에 제소됐구나. 왜 제소가 됐느냐? 네. 2007년 선거 이후에 네. 폭동을 주도한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 ICC에 제소된 상태예요. 예. 2007년 그 대통령 선거 끝나고 네. 이 사람이 후보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1,100명이 선거 후 폭동이죠. 네. 선거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하는 네. 대선 개표를 하는데 정전이 갑자기 확 다 돼버렸대요. 1,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타났고 네. 6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애청자님들은 ICC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국제형사재판소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코트에 오면 네. 거기에 나와 있는 멀쩡하게 생긴 그 나라도 한 나라에 무슨 지금 뭐 대법원장 뭐 이런 사람들이 네. 선거 후에 폭동과 관련해서 저 인도주의적 범죄 네. 그리고 전쟁 범죄 학살 혐의로 지금 공개 수배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는 것도 굉장히 깨지기 쉬운 토대 위에 서 있는데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중앙선관위처럼 선거 관리 기구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그리고 강력한 곳이 우리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와 관련한 뭐 논란들이 뭐 거의 없잖아요. 재개표, 재건법 뭐 착착착착 해내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든 지방에서 무슨 뭐 카운티나 이런 데 선거하고 그러면 중앙선관위가 없습니다. 미국은. 그 지역의 판사가 선거관리위원장이 되고 뭐 불러가지고 선거관리해서 뭐 하고 하는 것이지 우리처럼 이렇게 엄밀한 선거관리에서 만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거지 선거법 개정에 대항해서 만들어놓은 비례한국당이라는 정당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싹 그라운드에 내려가가지고 너희가 안 되고 발로 걷어차고 창당 준비위원회도 안 된다 그랬다가 다시 항의하니까 발리에서 하라 그랬다고 하는데 이거 2번, 3번 가면은 이거 국민들 사이에서 선거 거부 운동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저 선관위원들 명심하십시오. 이게 무슨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심리적 내전을 평화로운 방법을 하는 것이 선거인데 이 선거 과정의 그 공정성과 객관성을 선관위가 앞장서가지고 이렇게 하고 야당이 극렬하게 저항하는 이런 상황이 온다면은 이 이후의 사태는 모든 책임은 중앙선거관리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요? 왜 멀쩡하게 청구업자를 갖다가 지청구합니까? 아니 지금 보면 아니 저는 뭐 지금까지는 아니 지금 그러나 자 잠깐만요. 지금까지 저 김영광 저 실장이 지금 아프리카가 우리하고 좀 동렬선상에서 좀 말씀하셨는데 한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세계에서 가장 엄정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저 선거 치르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어디입니까? 북한이죠. 100%. 100%니까. 둘째. 선거도 그놈들 따라가려고 그러나 지금? 둘째. 선거 그저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둘째 보면은 수령님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희 황태순 저 TV의 댓글을 쭉 보면요. 많은 애청자분들이 지금 이미 걱정하는 게 이렇게 보면은 준연동형이니 그다음에 날치기를 갖다가 하고 이 과거 어느 정권보다 가장 극렬하게 독자를 치닫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서 3.15 부정선거 더한 관권 금권 선거 하리라는 것을 걱정하면서 가장 걱정하는 게 개표 부정이에요. 이 사람 지금 보면은 물론 뭐 저도 별로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전자개표기로 하지 않습니까? 물론 전자개표는 사실 분류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분류만 하고 그다음에 다시 보면 좀 참관인들 뭐 자유한국당 참관이 있는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니까 이번 같은 경우 자 정당이 몇 개 나옵니까? 정당이 뭐 한 50개도 더 나와요. 지금 35개까지는 전자개표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도 이미 34개가 되고 이미 등록하는 거 합치면 50개가 더 되기 때문에 수개표가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자개표로 해도 좀 여기에서 무슨 뭐 부정이 있을 것이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데 심지어는 앞서 말씀하셨던 확 정전이 된다든가 근데 확 눈을 가린다든가 아니 여태까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3년 동안 해온 거 보세요. 무슨 짓인도 못하겠네. 무슨 짓을 못하겠지 친구들이.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얼마 전에 보니까 황교안 대표 나와서 그냥 1m 15cm 된다. 한번 쭉 예시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당 투표. 저는 이번 정당 투표 47석에 이런 비례대표 이거 진짜 두 눈을 부릅떠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중앙선관위를 비롯해서 지역선관위까지도 다 보면은 조회주 입김에 즉 문재인 정권 눈치 본다고 정신이 없으니 걱정 이 댓글 다는 분들 걱정이 그냥 기우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관위의 중립성이 이제 심대하게 훼손이 돼 있는데 네. 지금 그 여차하면 지금 그 민주당은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비례당 네. 우리 말하는 이제 당과 네. 지역구에 나오는 것과 다른 이제 자기네들 위성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일단은 선관위를 통해 가지고서 저지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해찬이가. 네네. 그러면 저 운은 자꾸 띄우잖아. 이해찬이, 이인영이가 자유한국당이 저희 벌써 다뤄드렸잖아요, 몇 차례. 예. 지금 이 중앙선관위가 이러한 집권 여당의 기도가 보통 사람의 눈에도 보이는 상황에서 네. 가급적 중립을 지키면서 여차하면 또 좀 말려 들어갈 걸로 생각이 들 때 자기가 청법자인 양 저벅저벅 그라운드에 들어와서 너는 선수 자격 박탈, 너는 나가고 여기 11명 다 정해서 지금 싸우려고 하는 판인데 네네.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 문재인 정권은 네. 정부 기구들, 정부의 더군다나 독립적인 기구들, 인권위 같은 데다가 네. 노영민이가 네. 대통령 비서실장이 조국의 무슨 가족의 인권 침해 사태를 조사해 주세요 하고 갖다 주면 그게 명령입니까? 겁박입니까? 설득입니까? 지시죠. 지시죠. 명령을 하다라는 이런 게 지금 인권위가 지금 겁박당한 것들이 드러나고 있고 네. 두 번째는 중앙선관위를 통해 가지고서 자유한국당의 선거 전략을 무효화시키겠다는 지금 사인을 자꾸 보내고 있는데 네. 중앙선관위가 이런 하수인 노릇을 계속한다면 저는 지금까지는 오케이 네. 선관위가 여당 압박을 받고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90일도 안 남은 이 상황에서 네. 중앙선관위에 이런 파울 플레이가 나온다면은 네. 심판들이 다 쫓겨나는 그런 희귀한 사례가 문재인 정권하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경고합니다. 저는 갑자기 어제 저녁에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예전 드골이 나치 정권에 부여가던 그 BC 정권이라고 있었습니다. 4년 만에 이제 프랑스를 되찾고 3년 반 만에 그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부역자 처벌입니다. 네. 저는 보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하에서 문희상 씨를 비롯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피와 땀과 눈물로 일궈온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다음에 우리 시장 경제 체제를 갖다가 하나하나 험하고 있어요. 민주주의 기본 절차, 기본 질서, 과정 이걸 파괴하고 있는 거죠. 파괴하면 이런 파괴하는 이런 자들에게 부역했던 사람들 설사 선관위 일반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저는 먼 훗날 반드시 부역자들은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제 도저히 못 믿겠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역대 가장 투표율이 높았고 가장 공정한 선거가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언제입니까? 바로 5.10 1948년 5.10 총선 초대 총선입니다. 그때는 98%가 투표를 했습니다. 전 국민에. 그리고 1948년 그때 투표 관리를 누가 했습니까? 유엔 감시단이 한 거예요. 그렇죠. 유엔 감시하에 단독. 유엔 감시하에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최초의 우리 한반도에서 최초의 총선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투표율이 높았고 가장 엄정했고 가장 공정하고 가장 깨끗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속 문재인 정부가 이따위 짓을 한다면은 결국 우리는 유엔이 중앙선관위 대신에 투개표를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걸 청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이상한 생각까지 하게 돼요. 청원운동 시작하시죠. 진짜 한번 해볼까? 네. 네. 감사합니다.